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내용은 온라인에 우리 오늘 하는 내용을 그냥 캡처 녹화해가지고 임상시험센터, 경북대 임상시험센터에 언제든지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면 되고 따로 파일 배포는 안 하는 거를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두 개 열려가지고 저하고 김지현 교수님 계신데요. 김지현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대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하시고 콜롬비아대에서 인포마틱으로 포닥까지 하신 다음에 전북대에 오신 지 지금 3년 되셨다고 하네요. 전북대 약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저희랑 같이 일하는 전북대 임상양리센터 자문 교수님을 겸직하시면서 전북대 병원의 빅데이터 센터 사업관리부 부장님을 하고 계셔서 병원 데이터도 아주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커먼 데이터 모델이고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대신 박수 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바쁜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맙 커먼 데이터 모델, 오맙 CDM에 대해서 다루는데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제가 오맙 커먼 데이터 모델의 테이블 구조하고 거기에 활용되는 표준 용어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음에 9월 20일하고 10월 17일에 이어서 오맙 CDM에다가 뭐 데이터를 매핑해서 구축하는 방법이나 품질 검사나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어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오맙 커먼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에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제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데이터 모델은 우리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CD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CDM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의료기관들이 예를 들면 뭐 전북대학교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여기 전남대병원 등등 여러 기관에서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각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다른 구조의 의료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규격의 데이터 모델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어서 반복되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CDM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이 도입을 해주시고 또 확산 보급에 힘써 주셔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CDM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장점은 이제 잘 구축이 되었다고 했을 때 동일한 분석 코드를 만약에 제가 분석 코드를 만들면은 제 전북대 병원의 데이터에만 적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분석 코드를 경북대 병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전남대 병원에 보내거나 뭐 서울대 병원 보내거나 아산병원 또는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 기관 뭐 일본, 스페인, 미국, 영국 등에 보냈을 때 개별적으로 실행해서 그 결과만을 반출해서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분산형 공동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 데이터 모델에는 실제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맙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우리 5번 수업에 걸쳐 있는 이제 오맙 CDM이 공통 데이터 모델의 전부는 아니고 그 공통 데이터 모델 중에 이제 한 종류일 뿐이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써져 있는 정의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다른 구조의 의료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공통 데이터 모델에는 오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5번 동안 다루게 되고 이 오맙뿐만 아니라 센티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피콜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름들이 오맙, 센티넬 등등으로 다양한 공통 데이터 모델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오맙만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공통 데이터 모델인 것은 아닙니다.
예, 공통 데이터 모델의 앞선 설명은 이 뒤에 나오는 영어를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외국에서 먼저 많이 시작을 하였는데, 이 저널 오브 바이오메디컬 인포머틱스라는 것에서 커먼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앞서 번역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건너뛰고 CDM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줄을 보시면, CDM이라고 하는 것이 잘 구축이 되었을 때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료 교환, 정보 교환을 이제 촉진을 할 수 있고, 이걸 꼭 원자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나온 파생된 뭐 결과물 같은 것들을 잘 교환하는 것을 촉진을 할 수 있고, 자료를 통합해서 분석을 하거나 또는 공유를 하거나, 다양한 그 소스에서 온 자료들을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저장하고 하는 것도 좀 표준화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통 데이터 모델은 나름의 구조, 약속된 구조를 가져야 되고, 약속된 포맷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사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지 않습니까? 뭐 인구학적 정보를 포함해서 또는 뭐 진단, 처치, 약물, 수술 등등 여러 가지 기록들이 저장이 되는데,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좀 공통된 구조, 공통된 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분산 연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림, 간략한 그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분산 연구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뭐 굳이 사실 옛날 생각해 보면 분산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될 만한 이유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병원의 연구를 제외한 목적만 생각했을 때, 그냥 그 병원 안에서 뭐 환자를 받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할 때에는 굳이 우리 병원이 경북대병원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일치를 해야 된다거나 뭐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 내가 소속된 병원과 또는 경북대 병원과 또는 전남대 병원과 또는 해외 기관의 병원들이 각자가 각자의 병원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또 그 지역에서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병원 자료들을 관리하는 테이블 구조, 어떤 체계들이 다 나름대로 발전해 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보라색 환경이나 아니면 가운데 B 병원의 초록색 환경이나 회색 환경에서는, 만약에 A 기관의 연구자가 본인 기관의 A 병원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코드를 짜서 어떤 분석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A 병원에다가 결과를 얻었을 때, 만약에 그 연구 대상자를 확장해서 B 병원에서도 적용을 하고 싶다, C 병원 또는 해외 무슨 병원하고도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B 병원 환자에게 맞는 B 병원의 데이터 적재 방식에 맞는 그런 코드를 다시 또 짜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A 병원의 뭐 의사 또는 연구자들은 B 병원의 자료를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B 병원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또 그것을 바꾸고, 또 C 병원에 또 새로 가가지고 또 아는 사람과 교신해가지고 그 병원의 데이터를 얻고 하는, 그런 굉장히 소모적이고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통 데이터 모델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공통 데이터 모델이 있어서 A 병원에 있는 데이터도 B 병원에 있는 데이터도 C 병원에 있는 데이터도 나름의 규칙을 가진 그 공통 데이터 모델에 의해서 이렇게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테이블 구조일 뿐만 아니라 각 테이블에 저장된 자료도 같은 포맷으로 저장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에 따라 주기적으로 각 병원에 저장된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A 기관의 연구자든 B 기관의 연구자든 C 기관의 연구자든 어떤 분석 방법을 자기 병원에 적용했을 때, 자기가 소속된 병원에서 특별한 에러 없이 잘 돌아가기만 한다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B 병원의 그 코드를 이식해도 C 병원의 그 코드를 이식해도 이론적으로는 다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CDM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 그리고 가장 잘 되었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을 한쪽에서 개발한 것을 결과를 각 기관에서 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중앙에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CDM이 있으면 훨씬 더 CDM이 없을 때에 비해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마지막 시간에 데이터 활용 방안 시간에서 좀 더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그 기반을 활용해서 국내 다국가 연구나 또는 국외 연구들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CDM이 오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오마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지만, 이 피콜넷 사이트에 가면은 CDM에 대해서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CDM이 필요한가? 이 가운데 단락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CDM을 활용하게 되면 다기관 연구를 굉장히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엄청 쉽진 않습니다만,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요. CDM이 없는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환자의 생년월일을 기록하려고 할 때에도 누군가가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각 병원마다 서로 다르게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이 뭐 의료기관이 되었건 병원이 되었건 서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의료기관은 생년월일을 저장할 때 뭐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뭐 데이트 오브 벌스 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생년월일 저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은 벌스 DT라고 저장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료기관은 데이트 오브 벌스의 앞글자를 따서 DOB라고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생년월일을 저장하더라도 컬럼 이름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컬럼 이름이 만약에 같다 하더라도 그 생년월일을 저장하는 방식이 뭐 예를 들면 2000년 1월 1일생이라고 했을 때 뭐 2000-0101이라고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국이면은 0101 2000이라고 그 연월일 순서를 바꿔서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2000하고 뭐 하이픈을 넣어가지고 중간에 하이픈을 넣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앙에 어떤 가이드가 없으면은 각 기관마다 그냥 예전부터 저장하던 방식대로 쭉 저장을 할 거고, 그럼 그런 세상에서는 타기관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부터 너희 기관은 그 생년월일을 어느 테이블에 어떤 컬럼으로 저장하고 있으며 거기서 저장하는 방식이 뭐 중간에 하이픈이 있는지 연도가 먼저 나오는지 뭐 8자리로 저장하는지 4자리로 하는지 아니면 숫자 형태로 돼 있는지 날짜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부터가 너무 소모적이고 연령을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 약물이나 진단, 처치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CDM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공동 연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CDM이 만약에 잘 도입이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말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콜넷 같은 것도 들어가 보면은 CDM에 대해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테이블 구조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이 피콜넷 CDM에도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오맙 CDM에 대해서도 매핑이나 구축 방법 또는 그 실무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께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CDM마다 서로 정의서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피크론넷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의료기관 자료이다 보니까 한 테이블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 여러 테이블로 다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해상도가 낮아서 좀 죄송하지만 원래 데이터 이렇게 생겼는데요. 데모그래픽 데이터, 뭐 페이션트 아이디가 들어있는 데모그래픽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환자하고 접촉을 할 때마다 생기는 인카운터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진단과 관련된 테이블, 처치와 관련된 테이블, 그 검사 결과와 관련된 것들, 뭐 사망 자료와 관련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분산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의료기관 정보를 여러 테이블에 나누어서 담을 수 있도록 이런 테이블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오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오맙 CDM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오맙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 어떤 영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 Partners의 앞을 따서 이제 OMOP라고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CDM은 그냥 커먼 데이터 모델이고 이 오맙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옛적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구과제를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듯이 옛날 옛적에 5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서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이런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뭐 효과성이라든지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한 관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5년의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오마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연구자들이 이것이 그냥 5년짜리 과제로 끝날 게 아니고 어떤 그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의약품의 효과성, 안전성 연구를 할 수 있는, 관찰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오픈 소스 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도구,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그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또 더 많은 툴들이 개발되고 또 많은 그 기관들이 참여할수록 의약품의 효과를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이 오디세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 OHDSAI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디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누군가에게 어떤 닫힌 그런 기관은 아니고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나 뭐 기여하고 싶은 데이터로서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오픈소스 툴을 개발을 하는 것으로 기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연구 주제를 제안한다든지 그런 기여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회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좀 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누구나 자유롭게 의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오디세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까지도 이런 오픈 소스 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급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그 나라의 의료기관 데이터를 CDM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그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과 관련된 관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학회도 많이 개최를 하고요. 그래서 이 오맙 CDM을 이용해서 뭐 연구를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오맙 CDM에 맞게 맞는 구조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맙 CDM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피콜넷의 CDM처럼 각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일단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것 정보들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테이블들이 person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 아까 간단히 예를 들었던 생년월일부터 뭐 성별이나 인종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고요. 옵저베이션 피리어드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병원에 제일 처음 온 날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온 날짜. 그래서 이 사람이 전북대학교 병원에서는 제일 처음 본 게 언제고 제일 마지막에 본 게 언제고. 그게 결국에는 이 전북대학교 병원 입장에서 그 환자, 그 방문객을 관찰한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방문 시점과 마지막 방문 시점. 그래서 각 환자별로 몇 년까지의 추적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가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생기는 비짓 어커런스 그 병원에 뭐 응급실이 되었건 외래가 되었건 입원 중환자실 등등이 되었건 그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아이디가 하나씩 부여되면서 그 방문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하는 비짓 어커런스나 그 방문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기술하는 비짓 디테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단 상병과 그리고 약물 처방, 그리고 처치, 그리고 뭐 디바이스라든지, 그리고 그 검사실 검사 결과, 메저먼트라고 해서 피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나 뭐 그런 검사 결과가 저장되는 것들, 그리고 뭐 의무 기록과 관련된 것들이나 또 이런 컨디션이나 드럭이나 프로시저 디바이스라고 딱 분류하기엔 또 적절하지 않지만 옵저베이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가족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특히 뭐 입원 초진할 때 막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때에 생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옵저베이션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이블들로 구분을 해서 병원에 환자가 방문해서 어떤 생기는 이벤트들, 환자가 누군가가 언제 어디에 방문을 했고 그 방문을 통해서 어떤 상병을 진단받고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고 어떤 처치를 받았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행위, 그리고 거기서 생성되는 일들이 어떤 표준화된 테이블로 변환이 되어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표준화된 테이블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 오맙에서는 표준화된 보캐뷸러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구축 실무를 할 때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의료기관에서는 그 환자들의 어떤 진단이나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용어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을 기록하기 위해서 KCD, 질병분류기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는 약물 처방에 대해서 뭐 기록하기 위해서 병원마다 어떤 표준 코드
뭐 EDI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옴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모두 모아서 또 그 한 차원 위에 어떤 표준화된 단어와 어떤 컨셉 아이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다이즈드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자료들을 저장할 때 어떤 표준화된 용어를 활용해 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따가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의료기관의 데이터이다 보니까 오맙 CDM이라고 막 말을 해도 실제로 어떻게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뭐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의료기관 데이터에 또는 커먼 데이터 모델로 뭐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 병원이나 뭐 경북대학교 병원이나 아마 CDM으로 변하는 자료가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마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닌 분들께서는 의료기관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면 이 옴합 CDM이 대략 어떻게 생겼는가? 그게 궁금하시다면 샘플 자료들이 좀 풀려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퍼프 데이터라고 해서 이것은 미국의 메디케어 클레임 데이터가 진짜를 그냥 인터넷에 풀어버릴 순 없고 그것을 약간 비슷하게 요새 이제 신테틱 데이터가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퍼블릭으로 풀기 위해서 약간 비슷하게 합성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죠. 약간 그 분포를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LTS 컴퓨팅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접속해봐야 이제 오류가 뜨고 1000명에 대한 데이터인데 요것을 누군가가 그 오디세이 아까 OHDSI가 요런 그 관찰 연구 오맙 CDM을 이용한 관찰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모인 그 사이트에다가 누군가가 또 다시 업로드를 해서 푸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심퍼프, 메디케어 클레임 데이터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구할 수 있는 거는 요것도 외국 자료에 기반을 한 것이긴 한데 우리 미믹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CDM 때문에 유명한 것은 아니고 미믹이라고 해서 좀 오래 전에 그 미국의 모 병원의 중환자실 데이터를 일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 실제 의료기관 이용 날짜를 좀 변경을 하거나 해서 진짜 데이터를 그대로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 형태는 유지를 해서 공개를 한 것이 있었는데 이 미믹이라고 하는 중환자실 데이터 원래 실제로 다운로드를 해보면 한 4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중에 그중에 이제 일부를 그냥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냥 모두에게 100명짜리 데이터만 CDM으로 변환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진짜 전체를 보려면은 이 크레덴셜 액세스라고 해서 그냥 모두가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런 뭐 로그인하고 봐야 되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진행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윤리 교육을 하나 이수를 하고 이수증을 제출을 하고 뭐 연구 계획서를 간단하게 써서 내고 그런 과정을 다 통과를 하면은 진짜 4만 명짜리 데이터도 다 받아서 볼 수 있는데 그냥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100명짜리 그 하위 집단 그 하위 그룹 데이터가 오맙 CDM으로 변환된 형태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미국 자료가 되겠고 우리나라 자료도 이 보건의료 분산 연구 네트워크 샘플 DB 다운로드에 가시면은 해당 링크에서 아주 소수의 자료를 예시로 살펴볼 수가 있어서 CDM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링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심퍼프 데이터는 이 오디세이 로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사이트에 여기는 이제 마치 네이버 지식인처럼 요새 이렇게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오디세이에서 뭐 소속이 되었건 아니건 오맙 커먼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오맙 커먼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나 변환할 때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할 때 여기에다가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활발하게 이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줍니다. 또는 이 오디세이 한국 그룹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영어로 하는 게 좀 그렇다 하시면 요새는 뭐 번역도 잘 되지만 한국 그룹에다가 글을 남기시면은 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이 옹합 CDM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뭐 아주대나 연세대나 그런
그룹에 소속된 분들께서 답변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여기 사이트도 추가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퍼프 데이터가 원래 제공하던 데에선 내려갔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여기 게시글의 링크에서도 여전히 지금은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소개해드린 그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원으로는 이제 미믹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그 미믹4 데모 데이터, 오맙 CDM 형태로 된 데모 데이터를 누구나 오픈 액세스로 열람을 할 수가 있고요. 진짜 데이터, 꼭 오맙 CDM 형태가 아니더라도 진짜 4만 명 걸 보고 싶다. 오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난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료기관 자료가 공개된 것은 굉장히 그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에 활용하시거나 하려면은 미믹4 이것은 크리덴셜 액세스로 연구 윤리 교육을 듣고 여러 가지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은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한 가운데 중간쯤에 가시면 이 샘플 데이터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 다운로드에 가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의 아주 일부를 오맙 CDM 형태로 된 것을 엑셀 CSV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각 의료기관의 CDM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하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자료는 요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자료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샘플 자료다 보니까 모든 테이블들이 다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심평원 자료다 보니까 히라가 앞에 붙어 있고, 아까 그 오맙 CDM의 구성을 봤을 때는 뭐 컨디션 어커런스부터 해서 아주 테이블들이 많았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예제를 업로드하다 보니까 일부 테이블만 샘플로 올려둔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제 뒤에 시간들에서 실제로 어느 테이블까지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구축을 할 때에는 다른 테이블들도 함께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컨디션 어커런스, 데스, 펄슨, 프로시저, 비짓 등등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펄슨 테이블을 압축을 풀어서 열어보면은 물론 이 한 명에 대한 자료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예제라 하더라도 여러 행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제가 뽑아서 결국 하나를 보면 나머지는 다 비슷하니까 한 명만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면 person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오맙 CDM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냐면 person 테이블에는 person ID라는 컬럼이 있고, 지금 제가 행렬 전환을 했는데요. 이 가로로 세로 가로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person ID라는 컬럼이 있고 젠더 컨셉 ID라는 컬럼도 있고 year of birth, month of birth, day of birth, birth date time, race concept ID 이런 여러 가지 컬럼들, 더 많은 컬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son이라는 테이블은 이제 이름만 봐도 어떤 그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인데요. 이 각각의 환자마다 익명화된 아이디를 하나씩 부여를 받습니다. 408이라는 지금 이 환자는 408이라는 person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고, 이 여러 테이블들 CDM을 구성하는 뭐 컨디션 어커런스나 observation 피리어드 모든 테이블들에서 이 환자의 자료를 조회를 하려면 이제 이 person 아이디로 408이라는 person 아이디로 각각의 테이블을 조회를 하면은 이 환자에 해당하는 뭐 사망 여부나 검사실 검사 결과나 얼마나 병원에 다녔는지, 병원에서 뭐 어떤 그 관찰 결과가 있었는지, 뭐 처치라든지 방문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요것을 아이디로 삼아가지고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익명화된 아이디가 408로 부여된 것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젠더 컨셉 아이디는 이제 컬럼 제목만 봤을 때 성별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젠더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별일 건데, 우리가 성별 생각하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잖아요. 남자, 여자고, 우리 익숙한 표기법으로는 뭐, 피메일의 F, 메일의 M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남자는 1, 여자는 2, 뭐 이런 표기에 익숙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뭣도 아니고 850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 또는 남자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 OMAP CDM,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에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용된 것인데요. 이 8507이 도대체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생년월일, 그 다음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2010년 1월 1일에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요 테이블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요거만 봐도 오맙 CDM이라고 하는 것은 각 환자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연월일 단위로 쪼개서 저장도 하고, 벌스 데이트 타임이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연월일 데이터가 연도 하이픈 월 하이픈 일 그리고 시각 정보를 저장하는 컬럼도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뭐 벌스 DT라든지 DOB라든지 그런 컬럼 이름이 다른 데서 오는 불편함이라거나, 아니면 컬럼 이름이 같을 때에도 어떤 형식으로 저장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생년월일부터도 다 규칙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 규칙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펄슨 테이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셨고, 그 컨디션 어커런스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그러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저장이 되어 있는가? 이 컨디션 어커런스는 상병에 대한 겁니다. 상병인데, 이 펄슨 아이디 아까랑 또 다른 사람입니다. 펄슨 아이디의 숫자가 다른 것은 그 개인이 다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는 408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31942라는 환자가 되겠고, 그 환자가 어떤 진단을 받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요것만 봐서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진단을 받았고, 컨디션 컨셉 아이디라고 해서 4043371이라고 하는 컨셉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고, 어떤 진단명을 뜻하는 숫자로 생각이 되고요. 컨디션 스타트 데이트는 요것이 부여된 날짜, 언제 진단을 받았습니까? 2019년 1월 29일이다. 컨디션 타입 컨셉 아이디, 뭔가 진단에 부여된 어떤 속성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 타입 컨셉 아이디는 3281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컨디션 소스 밸류, 이지 보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 있는 A09,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KCD에 해당하는 상병 기호 분류 기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소스 밸류라는 게 이제 소스가 원 자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오맙 커먼 데이터 모델은 원래 이제 각 의료기관에 저장돼 있는 원 자료, 소스 데이터가 있고, 그것을 규칙에 맞게 오맙 CDM이라는 규칙에 맞게 변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뭐 누가 CDM 변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소스 밸류 컬럼에는 값이 좀 다르게 기입될 수 있지만, 소스 밸류에는 원래는 이제 원 기관의 원 자료의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저장이 돼 있었는지, 원천 데이터에는 어떻게 저장돼 있었는지, A09, 우리나라 국내 의료기관이니까 KCD를 써서 저장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A09라는 진단명이 들어가 있었고, 이것은 KCD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맙 CDM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규칙이 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09라는 원 자료에 있는 원래의 값을 변환을 했을 때, 오맙 CDM으로 변환을 했을 때 4043371이라는 어떤 숫자로 변환이 되어서 저장되어서, 예를 들면 이 4043371이라는 숫자를 이것은 오맙에서 쓰는 오맙 커먼 데이터 모델에서 쓰는 아이디다라고 해외 연구자나 뭐 국내 연구자나 누구에게 알려주더라도 그 사람은 4043371이 이 A09라는 진단명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설명 뒤에서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을 제가 몇 개만 찝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테이블의 각 컬럼들, 예를 들면 각각의 테이블들에 이렇게 몇 개 생략은 되어 있었지만, 컨디션 컨셉 아이디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컨디션 스타트 데이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뭐 타입 컨셉 아이디는 의미가 무엇이며 하는 것들이, 그 컬럼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오디세이에서 만든 어떤 링크,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따로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데이터 모델 컨벤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테이블에서 무슨 소스 밸류, 컨디션 소스 밸류, 뭐 드럭 소스 밸류, 이제 앞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스 밸류라고 한다면 소스 데이터에 있는 값 정보이다. 뭐 예를 들면 뭐 A09처럼 아까 그 예시에선 그게 돼 있었고, 여기 이제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ICD-9 그 질병 코드가 예시로 되어 있는데, 뭐 787.02라고 하는 ICD 코드가 원래 자료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슨 소스 밸류라는 컨셉을 뭐 사용한다라고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어떤 컬럼에 대한 정보를 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각의 테이블, 펄슨 테이블에 대해서 궁금하다 한다면 저 링크를 복사하셔서 들어가시면은
클리니컬 데이터 테이블, 펄슨 테이블, 그리고 펄슨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펄슨에 대한 링크만 드렸는데 펄슨에 대해서 궁금하다, observation period에 궁금하다, visit occurrence, detail, condition occurrence 모든 테이블들에 대한 설명을 이 링크의 왼쪽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펄슨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person ID라는 필드가 컬럼이 있고 거기에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인티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젠더 컨셉 아이디, 그다음에 뭐 year of birth, 그리고 month, day, birth, day time 이런 식으로 각각의 OMAP CDM을 구성하는 테이블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테이블은 어떤 컬럼으로 구성이 되고 컬럼에 들어있는 값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해당 링크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 오브 오디시는 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생략하고 넘어간 것이 있었는데요. 펄슨 테이블에서 우리가 젠더 컨셉 아이디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자, 여자를 표시하는 방식이 왜 숫자 8507을 쓰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까 요 그림에서 오맙 CDM에서는 각각의 테이블, 의료기관에 있는 정보를 각각의 테이블로 저장을 할 때 어떤 표준화된 단어장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 남자를 표현하든 질병을 표현하든 약물을 표현하든 이 오맙 CDM에 저장하려면 어떤 컨셉 아이디를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도 컨셉 아이디가 붙고 그리고 질병도 컨셉 아이디가 붙고 심지어는 성별에 대한 것도 이렇게 8507이라는 컨셉 아이디가 붙고 질병도 404337이라는 컨셉 아이디가 붙고 어떤 자료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도 32810이라는 컨셉 아이디가 붙고 이 웬만한 정보들을 저장할 때에는 이 컨셉 아이디라는 것을 활용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을 저장할 때 오맙에서는 어떤 컨셉 아이디를 쓰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도 사전을 검색을 해야 되고 컨셉 아이디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에도 8507이라고 하는 컨셉 아이디는 실제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도 거꾸로 사전을 봐야 됩니다. 그 사전이 무엇이냐면 아테나, 이 오디세이의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툴들을 약간 그리스 여신이라든지 뭐 그런 그 그리스의 용어들, 뭐 헤라큘레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테나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아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7 무슨 컨셉 아이디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하듯이 여기서도 모르는 컨셉 아이디가 나오면 무조건 아테나로 갑니다. 그래서 8507을 사전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이건 제가 검색한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요. 8507을 검색하면은 실제로 메일이구나, 남자죠.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뒤에서 다른 예시를 또 아까 설명 안 드린 걸 살펴보면은 404337일 아까 컨디션 어커런스라고 하는 샘플 그 예시 테이블에서 이 컨디션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그 표준화된 단어를 이용해서 어떤 컨디션 컨셉 지금 질병 상태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404337은 어떤 질환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컨셉 아이디, 오맙 CDM에서 무슨 컨셉 아이디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숫자니까 뭔지 알 수가 없죠. 무조건 아테나라고 하는 사전으로 갑니다. 404337을 검색을 해보면 사전이니까 그 뜻을 풀어서 알려줍니다. Inflammatory Disorder of Digestive Tract, 소화관의 염증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4337일은 그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시는 32810이죠. 32810이라는 것도 아까 뭔가 컨디션 컨셉 아이디가 부여된 상황과 관련된 어떤 타입, 속성과 관련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컨디션 타입 컨셉 아이디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링크에 가셔서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을 클릭을 하고 컨디션 타입 컨셉 아이디의 컬럼을 찾아서 내려가면은 이런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컨디션 타입 컨셉 아이디는 이 컨디션이 기록된 소스 데이터가 어디서 온 건가? 이 상병이 기록된 게 자료 원이 어디인가를 기록하는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원이 그럼 그 의무기록 말고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32810을 딱 쳐보니까 32810에 대한 답도 주지만 또 다른 비슷한 그
타입 컨셉 아이디가 될 수 있는 후보로서 EHR, 전자 의무 기록,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도 있고, 클레임, 청구 자료죠. 청구 자료에서 기원한 자료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 이제 어떤 병원의 자료를 변환을 할 수도 있지만 청구 자료를 변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 심평원 자료가 예시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컨디션 타입 컨셉 아이디가 이 둘 중에서는 클레임 청구 자료라고 하는 32810으로 표시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1942라고 하는 사람이 2019년 1월 29일에 404337이라고 하는 컨디션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404337은 실제로 뜻을 조회해 보니까 소화기관의 인플라메이터리 디스오더라는 것이 이 날짜에 이 사람에게 기록이 된 것이고 그 정보는 어디서 얻었냐면은 청구 자료에서 기원한 것이며 그리고 원래 이 변환을 한 거니까 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 자료에는 그 질병에 대한 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A09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오맙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좋은 자료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디세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오디세이 포럼이라든지 뭐 책자나 아니면 GitHub 이거는 이제 코드 많이 쓰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쉬울 것 같고요. 또 유튜브도 있습니다. 이게 막 한글도 일부 있을 거고요. 뭐 주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건 그냥 오디시 홈페이지, 오디세이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각각의 사이트, 소개해드린 사이트로 다 링크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기관의 홈페이지로서 각종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기관의 역사라든지 뭐 우리가 누구인지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세이 포럼에서는 그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웰컴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질문도 남기고 답변도 달리고 또 그 카테고리별로 질문하는 카테고리별로 내가 뭐 개발자냐, 연구자냐, 뭐 일반 또는 오디시 한국지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로그인 하셔서 부담 없이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도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 북 오브 오디시라고 해서 이렇게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들어 있으면서 뒤이어 나올 내용들도 많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먼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오디세이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이며 그리고 표준화된 보캐뷸러리 표준화된 보캐뷸러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원 자료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는 과정이나 이 커먼 데이터 모델을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사례라든지 뭐 오디세이에서 활용하는 도구들, 코드들, 뭐 코호트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일단 영어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영어로 만들어졌고 영문판은 이것은 누구나 그냥 이 링크에 들어가면은 다 접근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여행지 침서 오디세이 바이블이라고 된 것이 얼마 전, 몇 년 전에 출판이 되었는데 요것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 사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가 마련되어 있어서 오디세이, 특히 오맙 CDM에 대해서 궁금할 때 처음 시작하기 좋은 출발점으로는 아마 요 가운데에 있는 한글 도서가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오디세이에서는 CDM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툴들, 여기 써 있는 이제 아테나,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툴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활발하게 새로 만들고 보급을 하고 있고요. 아테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오맙 CDM으로 데이터를 변환할 때, 또 막 오맙 CDM에서 기록돼 있는 데이터를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전, 표준화된 용어를 가지고 있는 사전이 되겠고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DM이 있으면 그 환자 자료를 CDM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한 걸 가지고 그 CDM으로 뭐 환자 수가 적으면 뭐 엑셀로 분석을 하시든 아니면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으로 하시려면 뭐 파이썬이나 R이나 뭐 여러 가지 툴들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파이썬이나 R로 각자 하도록 풀어두면은 사람마다 이 데이터를 정제하고 예측 모델을 만들고 뭐 코호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하는 게 다 중구난방이 되면은 또 CDM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파이썬도 해야 되고 R도 해야 되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표준화된 이 공통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일정 부분의 분석을 하는 것까지도 뭔가 분석하는 과정도 이제 표준화되어서 약간 클릭을 통해서 코호트를 정의하고 그 코호트에서 뭐 질병의 발생률을 본다든가 아니면 질병 발생에 대한 것을 뭐 예측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틀라스를 뭐 많이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도구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 아테나를 캡처한 것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상병을 컨셉 아이디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라는 것을 여기서 검색할 수 있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아테나를 검색하는 것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코호트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아틀라스라고 하는 도구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급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틀라스는 사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틀라스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감사하게도 보급을 되어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틀라스를 잘 활용을 하려면 일단 CDM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료기관의 어떤 데이터가 CDM의 어느 테이블에 들어가 있으며 그 테이블에 어떤 형태로 적재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만 비로소 아틀라스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클릭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정확하게 될 수가 있고, 만약에 CDM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내가 만약에 성인 환자를 모두 모으려면은 어느 테이블에서 어느 컬럼을 지정해서 뭐 몇 세 이상이라고 하면 다 끌어와질까? 이런 게 불분명하면은 아틀라스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 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그냥 마우스 클릭만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CDM과 아틀라스와 마우스만 있으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아주 편리한 도구이지만, CDM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100%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뭐 통계 분석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통계의 자세한 그 통계법들, 뭐 무슨 사람 이름 붙은 뭐 리그레션 뭐 무슨 뭐 분석들을 할 때에도 잘 몰라도 그냥 엔터 하면은 그냥 뭐 피밸류 나오고 어떤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처럼, 얘도 그냥 돌려도 다 결과가 나오는데, 정확한 결과를 나오려면은 그 원리하고 그 데이터가 적재된 방식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만이 이 아틀라스를 쓸 수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호트를 아틀라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시는 실제로 그 링크를 제가 달아놨는데 이거 다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나중에 연습으로 보시면은, 옛날에 코로나 유행할 때 초창기에 그 지금은 아니지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약이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약제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쓰는 사람들을 공통 데이터 모델에서 모아보자, 그런 때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말한 표현 그대로 그냥 마우스 클릭만으로 코호트를 정의를 합니다. 공통 데이터 모델은 이 뒤편에 있고, 처음에 코호트에 진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환자들을 뽑는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약에 대한 노출이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 노출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그 기관 방문 히스토리 중에 제일 처음,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처방을. 근데 제일 처음 받은 날짜가 이 코호트에 들어오는 날짜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 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조건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나이가 18세 이상인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age라고 하는 것이 18 이상인 것으로 정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만으로 이렇게 코호트를 정의를 합니다. 뒤에 다 표시는 안 됐지만 과거 5년 내에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어떤 약제를 쓴 사람들, 뭐 과거에 암이 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각각의 테이블들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불러오고 마우스나 키보드로 세팅을 하는데, 이 CDM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코호트 정의를 할 때 아까 아테나로 보여드린 그런 보캐뷸러리를 활용해가지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약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또는 뭐 질환, 암, 또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먼 데이터 모델에서 어떻게 식별을 할 것인가, 그때 그 커먼 데이터 모델에서 활용하는 그 컨셉 아이디가 활용이 되고, 어떤 컨셉 아이디로 검색을 할 것인가 할 때에는 그 사전을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에서는 뭐 예를 들면 코호트 정의를 설정하고 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엑스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뭐 제이슨이나 또는 사람에 따라서 SQL이나 그런 다양한 포맷으로 코드를 반출할 수가 있고, 샘플 데이터나 아니면 자기 기관의 코호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커먼 데이터 모델 연결해가지고 분석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가지고 아틀라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그리고 뭐 코호트 정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 기관은 동일한 컨셉 아이디로 매핑, 변환이 되어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질환이나 약물은 어떤 컨셉 아이디로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포함한
모든 아마 그 5시간에 걸친 그 모든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비슷하게 아마 영어이긴 하겠지만 유튜브에도 많이 그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최근 자료부터 과거 자료까지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튜토리얼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보캐뷸러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다이어비티스 멜리투스 당뇨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어비티스 멜리투스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인데요. 이것이 표현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KCD가 있을까요? KCD7이 있습니다. 예, KCD7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뇨병을 어떻게 그 병원 자료에다가 어떻게 코딩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KCD7에서는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 이게 이제 당뇨병인데요. 당뇨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타입 1 제1형 당뇨병이라는 것도 있고 제2형 당뇨병이라는 것도 있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당뇨병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 종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존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상병 분류 기호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KCD7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말 뉴트리션과 연관된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라고 한다면 22라고 하는 질병 분류 기호를 붙이고 또는 1형 당뇨라고 한다면 20이라고 하는 질병 분류 기호를 붙이고 그럼 이렇게 원래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자료에서는 KCD7을 이용해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원 자료에는 뭐 210, 214, 212, 뭐 524, 524.2, 뭐 Z83.3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의 테이블들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심평원 청구 자료에서 저는 이런 기호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오맙 CDM으로 변환을 할 때는 그런 그 원 자료에 기록된 형태를 원 자료에서는 만약에 KCD7이라는 보캐뷸러리를 이용해서 용어 체계를 이용해서 상병을 기록할 때 이런 이름을 가진 상병들, 네오네이탈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 말뉴트리션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를 기록할 때 원 자료에서는 P70.2, 212, 214, 524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맙 CDM으로 기록을 바꿔서 해주려면은 이 KCD7의 용어를 표현해 주려면은 요런 컨셉 아이디 42486038 뭐 42485945 이런 것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의 데이터는 제2형 당뇨라고 하는 것을 KC7으로 기록된 것을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는 42485992로 제가 이것을 한번 적겠습니다. 잠깐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이게 가장 CDM을 다룰 때 진입장벽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수업이 되겠지만 타입 2 다이어비티스 멜리투스라고 하는 것을 예, 뭐 KCD7을 가지고 있는 변화했을 때 42485992라는 컨셉 아이디로 저장을 했다면 아까 또 다른 것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스노메드, 스노메드라는 보캐뷸러리, 스노메드라고 하는 보캐뷸러리가 사실 그 오맙 CDM에서는 권장하는 보캐뷸러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질병을 변환을 할 때에는 스노메드를 써라 또는 약물을 변환할 때에는 Rx놈이라고 하는 보캐뷸러리를 써라. 사실 약이나 질병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단어장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스노메드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를 어떤 기관에서는 201820으로 저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를 201820이라는 컨셉 아이디로 저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CDM에 따라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컨셉 아이디가 이상적으로는 사실 201820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컨셉 아이디로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기관이 변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환자들을 식별을 할 때에도 어떤 컨셉 아이디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 예를 들면 201820, 뭐 42485992,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먼저 수집을 잘 해야만 컨셉 아이디로 어쨌든 변환이 돼 있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야만 일단 당뇨병 환자를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메트포민 당뇨병에 많이 쓰는 메트포민이라는 약에 대해서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대해서 가장 그 권장하는 보캐뷸러리는 Rx놈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Rx놈에서도 메폴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그
여러 그 상세한 정도에 따라서 그냥 이름만 있냐, 메트포민이라는 약물 성분명만 있냐, 그러면 뭐 150, 3297 또는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메포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500mg 훨씬 더 상세해졌죠. 용량도 있고 상품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장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 매트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약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원 자료에 저장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매핑이 되었을 때 40167190이라는 식으로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포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정도로 뭐 이 정도의 상세한 정도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1503327이라는 컨셉 아이디 로 되어 있을 거고 이것은 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드러그 익스포저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을 겁니다. 그 테이블에 드럭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 머시기 컨셉 아이디라고 한다면 컨디션 컨셉 아이디, 드럭 컨셉 아이디라고 한다면 상병, 약물, 처치, 뭐 기기, 뭐 검사에 대한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 아이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 아이디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지금 이제 필터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요. 집어 넣으면은 해당하는 컨셉 아이디가 아까 거꾸로 이제 메포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500이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 1503327이라고 하는 것도 집어 넣으면은 이제 메포민 1000mg이다라는 것을 검색할 수가 있어서 약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에도 이게 메트포름이라는 게 모든 전 세계의 CDM들의 한 개의 아이디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웬만한 것이 되었건 웬만한 개념 질환이건 약이건 처치건 검사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한 개의 컨셉 아이디로 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것들을 포괄하는 어떤 세트, 저희가 우리는 이것을 분석할 때 이제 컨셉 세트를 정의한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컨셉 세트를 정의를 해야만이 포괄적으로 빠지지 않게 메폴민에 노출이 있는 사람들,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들, 어떤 처치를 받은 사람들, 어떤 검사를 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음에 매핑을 할 때에도 좀 더 언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그 CDM을 그 접하거나 또는 CDM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진입 장벽이 되는 내용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오맘 CDM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이고 왜 이게 왜 있으면 뭐가 좋은지 하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 몇 개의 테이블을 들고 설명을 드렸고요. 예, 지금까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